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7세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생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두 아들만 보고 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어요.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작은 아들은 손재주가 좋아 기술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며느리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정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기대도 하고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감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감정이 북받쳐 오르네요. 하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특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여자의 이야기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작은 논밭을 일구며 우리 형제를 키우셨죠. 늘 손에 흙을 묻히고 살았고 학교를 마치면 밭일을 도왔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성인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시로 나왔어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서 있었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저는 꿈이 있었어요. 내 가정을 이루고 내 아이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는 꿈이요. 그런 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았죠.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은 공사판에서 몸을 쓰고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새벽이면 경매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했어요. 손끝이 트고 발이 퉁퉁 부어도 아이들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아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갔고 작은 아들은 기술을 배웠죠.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인생은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오지 못했죠.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편이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야지. 몇 번이고 남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 몫까지 2배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아들들은 어른이 되었어요. 큰아들은 38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한다지만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내 아들이 혼자 외롭게 살면 어쩌나. 그 걱정을 달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32살에 밝고 싹싹한 여자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미운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결혼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거 아시죠? 순간 당황했어요. 우리 때는 남자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도와줄 수 있냐고 묻는데 저는 난감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형편에 결혼 비용까지 대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도와주시는데 어머님은 왜 못 도와주시죠?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 게, 그리고 그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갔어요. 엄마, 보증금을 좀 더 보태줄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죠.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왜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리는 걸까 싶었죠. 그렇지만 아들이 부탁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손에 쥔 돈은 없었지만 적금까지 깨서 보태줬어요. 그렇게 한 번 도움을 주고 나니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말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어머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말들은 듣고 넘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제 마음이 답답해지더군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작년 어느 날이었어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겁이 덜컥 났어요. 혼자 병원에 가기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아들아,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내가 좀 와줄 수 있겠니?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너무 바빠.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희도 생활이 너무 바빠요. 수술 같은 거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할 말인가 싶었죠.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나 지금 바빠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누구 하나 곁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수술 전날이라 겁이 났거든요. 아무리 서운해도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병원에는 와주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들아, 엄마 수술 내일인데 혹시 병원에 잠깐이라도 올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엄마, 나 이번 주에 너무 바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내 아들이 할 말인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입술을 꼭 깨물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며느리는 혹시 올 수 있대?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엄마, 그게 미정이 바빠서. 둘 다 힘들 것 같아. 그 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 혼자 가면 되겠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킬까봐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안 나더군요. 그저 허탈했어요.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대답이라니. 다음 날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접수하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옆에서는 환자 보호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쓰시면 돼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혼자인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순간 목이 꽉 막히더군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혼자 왔어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민망해서 괜히 머리를 극적였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을 했어요.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집에 오니 한숨이 놓였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밀려오는 적막함에 또다시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제라도 미안한 마음에 연락했나 싶었죠. 그런데 엄마, 수술은 잘 됐어? 응, 그냥 그렇지 뭐.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생활비 말인데.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겨우 수술 끝낸 엄마에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하다니. 생활비? 무슨 생활비?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이번 달에 좀 힘들어서 돈을 좀 보태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혼자 아프고 병원비도 부담되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이 와중에 돈을 달라고? 아들아,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알지, 근데 엄마, 그래도 연금 받잖아.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 차가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는 나는 그냥 연금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엄마가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 그게 내 위치였구나. 그래, 알겠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와의 직접적인 대립이 시작됐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명절이면 당연히 가족이 모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용히 물었어요. 왜 못 오는데? 저희도 이제 아이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 너희 사정 있지. 그런데 엄마 사정은 없냐? 엄마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큰 걸 바랐냐? 아플 때 한번 와주고 생활이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였냐?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이제 너희 가정이 중요하지? 엄마는 상관없겠구나. 좋아. 엄마도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너희도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네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사? 네, 저희도 이제 애를 가질 계획인데 어머님이 가까이 계시면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주변에 괜찮은 원룸 같은 거 있더라고요. 작아도 괜찮으시죠?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은 싹 잊어버린 건가?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해졌다는 뜻인가?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너희 가까이 이사 가면 너희가 뭘 해줄 건데? 어머님, 그냥 저희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애 봐주실 수도 있고, 반찬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고. 그 순간 차갑게 식어가던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럴 일 없어.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어요. 네. 왜요, 어머님? 나는 이제 너희한테 신경 끄려고. 너희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며느리는 기분이 상한 듯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시네요. 저희는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아니,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생각 안 나니? 내가 아파서 수술할 때도 바쁘다고 안 왔잖아. 그때는 내 몸 하나 돌볼 여유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너희가 필요하니까 가까이 오라고.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뒤 아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너무 서운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운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느낀 감정의 반도 모를 텐데?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 다들 요즘 힘들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힘들지. 엄마도 힘들어. 근데 너희는 너희 힘든 것만 생각하지. 엄마는 생각도 안 하잖아. 엄마가 아플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엄마가 생활비 어렵다고 할 때 너희는 뭐라고 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도 이제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너희도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멀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처음에는 허전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키운 자식인데 결국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여행도 다니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러 갔어요.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애타게 받지 않았어요. 엄마, 잘 지내? 하면 응, 잘 지낸다 하고 짧게 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어쩐지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시간 좀 있어? 나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미안해.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쉽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가 미안한데?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군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쉽게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너희가 힘들었던 거 안다. 하지만 엄마도 힘들었다. 너희는 너희 사정만 생각했지만 엄마도 사람이다. 엄마도 아팠고 외로웠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기대지 말고 각자 행복하게 살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그동안 너무 무심해서 미안해. 나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왔어요. 며느리도 예전처럼 날 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니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오랜만에 내 자신을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혹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희생하지 마세요. 부모도 인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인생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7세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생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두 아들만 보고 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어요.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작은아들은 손재주가 좋아 기술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며느리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정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기대도 하고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감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감정이 북받쳐 오르네요. 하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특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여자의 이야기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작은 논밭을 일구며 우리 형제를 키우셨죠. 늘 손에 흙을 묻히고 살았고
학교를 마치면 밭일을 도왔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성인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시로 나왔어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서 있었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저는 꿈이 있었어요. 내 가정을 이루고 내 아이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는 꿈이요. 그런 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았죠.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은 공사판에서 몸을 쓰고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새벽이면 경매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했어요. 손끝이 트고 발이 퉁퉁 부어도 아이들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아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갔고 작은 아들은 기술을 배웠죠.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인생은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오지 못했죠.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편이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야지. 몇 번이고 남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 몫까지 2배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아들들은 어른이 되었어요. 큰아들은 38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한다지만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내 아들이 혼자 외롭게 살면 어쩌나. 그 걱정을 달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32살에 밝고 싹싹한 여자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미운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결혼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거 아시죠? 순간 당황했어요. 우리 때는 남자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도와줄 수 있냐고 묻는데 저는 난감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형편에 결혼 비용까지 대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도와주시는데 어머님은 왜 못 도와주시죠?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 게. 그리고 그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갔어요. 엄마, 보증금을 좀 더 보태줄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죠.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왜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리는 걸까 싶었죠. 그렇지만 아들이 부탁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손에 쥔 돈은 없었지만 적금까지 깨서 보태줬어요. 그렇게 한 번 도움을 주고 나니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말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어머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말들은 듣고 넘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제 마음이 답답해지더군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작년 어느 날이었어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겁이 덜컥 났어요. 혼자 병원에 가기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아들아,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내가 좀 와줄 수 있겠니?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너무 바빠.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희도 생활이 너무 바빠요. 수술 같은 거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할 말인가 싶었죠.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나 지금 바빠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누구 하나 곁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수술 전날이라 겁이 났거든요. 아무리 서운해도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병원에는 와주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들아, 엄마 수술 내일인데 혹시 병원에 잠깐이라도 올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엄마, 나 이번 주에 너무 바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내 아들이 할 말인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입술을 꼭 깨물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며느리는 혹시 올 수 있대?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엄마, 그게 미정이 바빠서 둘 다 힘들 것 같아. 그 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 혼자 가면 되겠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킬까봐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안 나더군요. 그저 허탈했어요.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대답이라니. 다음 날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접수하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옆에서는 환자 보호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쓰시면 돼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혼자인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순간 목이 꽉 막히더군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혼자 왔어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민망해서 괜히 머리를 극적였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을 했어요.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집에 오니 한숨이 놓였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밀려오는 적막함에 또다시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제라도 미안한 마음에 연락했나 싶었죠. 그런데 엄마, 수술은 잘 됐어? 응, 그냥 그렇지 뭐.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생활비 말인데.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겨우 수술 끝낸 엄마에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하다니. 생활비? 무슨 생활비?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이번 달에 좀 힘들어서 돈을 좀 보태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혼자 아프고 병원비도 부담되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이 와중에 돈을 달라고? 아들아,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알지 근데 엄마, 그래도 연금 받잖아.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차가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는 나는 그냥 연금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엄마가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 그게 내 위치였구나. 그래 알겠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와의 직접적인 대립이 시작됐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명절이면 당연히 가족이 모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용히 물었어요. 왜 못 오는데? 저희도 이제 아이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 너희 사정 있지. 그런데 엄마 사정은 없냐? 엄마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큰 걸 바랐냐? 아플 때 한번 와주고 생활이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였냐?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이제 너희 가정이 중요하지? 엄마는 상관없겠구나. 좋아. 엄마도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너희도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네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사? 네, 저희도 이제 애를 가질 계획인데 어머님이 가까이 계시면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주변에 괜찮은 원룸 같은 거 있더라고요. 작아도 괜찮으시죠?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은 싹 잊어버린 건가?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해졌다는 뜻인가?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너희 가까이 이사 가면 너희가 뭘 해줄 건데? 어머님, 그냥 저희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애 봐주실 수도 있고 반찬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고. 그 순간 차갑게 식어가던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럴 일 없어.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어요. 네. 왜요, 어머님? 나는 이제 너희한테 신경 끄려고. 너희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며느리는 기분이 상한 듯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시네요. 저희는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아니,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생각 안 나니? 내가 아파서 수술할 때도 바쁘다고 안 왔잖아.
그때는 내 몸 하나 돌볼 여유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너희가 필요하니까 가까이 오라고.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뒤 아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너무 서운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운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느낀 감정의 반도 모를 텐데?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 다들 요즘 힘들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힘들지. 엄마도 힘들어. 근데 너희는 너희 힘든 것만 생각하지. 엄마는 생각도 안 하잖아. 엄마가 아플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엄마가 생활비 어렵다고 할 때 너희는 뭐라고 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도 이제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너희도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멀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처음에는 허전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키운 자식인데 결국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여행도 다니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러 갔어요.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애타게 받지 않았어요. 엄마, 잘 지내? 하면 응, 잘 지낸다 하고 짧게 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어쩐지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시간 좀 있어? 나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미안해.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쉽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가 미안한데?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군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쉽게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너희가 힘들었던 거 안다. 하지만 엄마도 힘들었다. 너희는 너희 사정만 생각했지만 엄마도 사람이다. 엄마도 아팠고 외로웠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기대지 말고 각자 행복하게 살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그동안 너무 무심해서 미안해. 나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왔어요. 며느리도 예전처럼 날 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니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오랜만에 내 자신을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혹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희생하지 마세요. 부모도 인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인생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